28단원은 무리함수인데 여기도 이제 유리함수처럼 무리식이랑 무리함수 그래프랑 두 개 같이 섞여 있고요. 필요한 내용들만 빨리빨리 뽑아가지고 목표는 30분. 무리식부터 얘기할 건데 무리식 얘기를 하려면 원래는 이제 내년에 배울 내용인데 제곱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루트 A. 이것의 정체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온 거였냐면 x제곱은 a라고 하는 방정식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한글로 제곱근이라고 말하죠. 근이란 이야기야. 어떤 방정식의 해란 소리입니다. 어떤 방정식이냐면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x제곱은 a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로 이제 루트 a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이 기호의 정의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숫자야 라는 소리예요.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방정식의 해로 얘를 말한 거니까 루트 a란 녀석은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됩니다. 이건 a가 양수냐 음수냐를 떠나서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이 기호의 정의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책에서는 우린 사실 이미 복소수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이미 다 할 만큼 했거든요. 근데 요 단원에서는 어쨌든 무리 함수까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니까 실수 범위 안에서만 우린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데 이건 당연히 a가 음수여도 성립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누구였냐면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이 기호의 의미는 뭐였냐면 제곱하면 a 제곱이 되는 녀석이야. 그런 소리인데 이 루트 앞에 아무 표시가 없는 건 이제 양수라는 뜻이잖아요. 음수하고 싶었으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애 중에 양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더라. 이렇게 우리 표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곱이랑 루트는 서로 사실 퉁쳐서 없어져야 될 내용인데 루트 다음에 제곱이면 그냥 나오는 거고 제곱 다음에 루트 오면 절대값 붙는 거다. 양수란 뜻이니까.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걸로 기본 정석에도 있죠. 요 거듭 이 제곱근 기호 중에 이렇게 심플하게 생긴 녀석 말고 약간 복잡하게 생긴 거 있죠. 이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 기호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세제곱하면 a가 되는 녀석이야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이게 그냥 우리가 막 쓰는 이 루트는 사실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2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3 써 있는 건 세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이런 기호니까 실제로 이 녀석을 세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당연히 a가 되는 건데 a 세제곱에다가 세제곱근을 붙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a 세제곱하면 a 세제곱이 되는 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랑 비교해야 될 건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는 a 제곱은 a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해버렸으니까 양수로 바뀔 거예요. 근데 여기는 a가 양수면 양수고 음수면 음수거든요. 근데 이 세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세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지. 세제곱해서 음수되는 수 원래 음수였나 보지 뭐. 그죠? 실수 중에 존재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누가 될 거냐면 그냥 a랑 같은 녀석이 될 거다예요. 꼭 양수일 필요가 없더라 그런 소리라고요. 이런 얘기지. 이게 얼마라고?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라고요. 그죠? 이거 우리 지수할 때 하게 될 겁니다. 했던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세제곱근이라는 홀수제곱근 안에는 음수 들어와도 당연히 실수고요. 그냥 0보다 작은 어떤 실수란 이야기니까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상한 거 아니다. 그래서 비교하셔야 될 건 제곱인 건 절대값 달고 나올 거지만 세제곱인 건 누가 먼저 오든 어차피 똑같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더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곱근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다가 책에는 이제 어쨌든 새로운 기호, 새로운 건 아니지만 새로운 기호니까 이 기호 가지고 연산을 할 건데 저거 더하는 거나 빼는 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루트 A랑 루트 B를 더하는 건 거기서 끝이야. 루트 A랑 루트 B를 빼는 것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는 거, 루트 A랑 루트 B를 나누는 거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지.
언제예요? 둘 다 음수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0인 건 귀찮으니까 뺍시다. 둘 다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얘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둘 다 음수인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꼭 둘 다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야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허수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역시나 실수 범위 안에서만 우리 취급을 하고 싶기 때문에 A, B가 0 이상이야 이런 표현이 붙어 있는 거지. A, B가 0 이상일 때만 이것이 성립한다 이거 아니에요. A, B가 0 이상일 때나 실수란 이야기고 둘 다 음수가 아니기만 하면 얘는 성립하더라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이거 다 복소수할 때 했던 거니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나누기로 연결된 것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로 합칠 수 있죠.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더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그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였다고요. 그럼 마이너스가 안 생겼다는 건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음수, 양수 그 상황만 아니면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실수인 것만 할 거니까 둘 다 양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곱근에 대한 성질이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이중근호 얘기도 정석에선 나와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니까 빨리 얘기를 하면 결론은 이거였지. 그래도 차근차근 해야 되나? 30분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루트 A랑 루트 B를 더해서 제곱할 겁니다. 그럼 얘는 A랑 B 더한 거에 2 루트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우는 거. 얘가 지금 이중근호인 거지. 그죠?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쓰면 루트 안에 A 더하기 B가 있고 A 곱하기 B가 있고 이거 합, 얘 곱, 그리고 여기 앞에 숫자 2 이렇게 있어야겠죠. 얘를 계산하면 누가 되는 거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되는 거다. 원래는 제곱에 루트니까 절대값 씌워줘야 될 텐데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누구였냐면 A 더하기 B 빼기 2 루트 AB. 요 녀석은 얘랑 여기 가운데 있는 부호만 서로 반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반대인 건 어디서부터 왔겠어?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서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A에서 루트 B를 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대값이 있어야 됩니다. 양수여야 되니까. 그죠? 요거 이제 절대값을 쓰는 게 귀찮기 때문에 우리 보통 큰 숫자를 앞에다 써서 큰 숫자에서 빼기 작은 숫자다. 이렇게 하시면 알아서 양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중근호를 해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식적으로는 교과서에서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른다고 못 풀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정석의 버젓이 있고 뭐 안다고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혹시 또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나오면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무리식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딱 이야기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분모 유리화 하는 건데 이 분모 유리화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루트 B분의 A야. 이것도 지금 분모가 무리수잖아요. 이거 유리화하려면 뭐 하면 돼요? 분자 분모에 루트 B를 곱하는 거야. 그죠? 같은 숫자를 곱해서 B분의 A 루트 B다. 이렇게 바꾸죠. 이것도 분모 유리화의 하나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분의 1이야. 얘도 분모가 지금 루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유리화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합차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바로 계산해버리면 이거 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다. 그런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이거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유리화를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우리 유리식 할 때요. 부분 분수 했던 것처럼 이 무리식에서도 저거랑 비슷한 녀석이 나올 거라고요. 어디 있을 거냐 하면 만들자. 만들지 뭐. 1 더하기 1은 좀 별로네.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루트 3 더하기 루트 4분의 1 루트 4 더하기 루트 5분의 1 뭐 이런 겁니다. 그죠? 하나 더 할까요?
이런 거 계산하세요거든요. 그죠? 그래서 무리식 계산할 때 이런 녀석 나오면 얘는 우리 그 유리식에서 부분 분수했던 것처럼 유리화 하시면 알아서 가운데가 소거되는 녀석입니다. 물론 본격적인 건 얘도 내년에 1학기 기말 돼서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을 가서 배울 예정이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유리화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니까요. 이거 유리화하면 누가 돼요? 분모의 루트 2 빼기 루트 3, 분자에도 루트 2 빼기 루트 3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빼기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빼기 루트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4 빼기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루트 5 빼기 루트 6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해놓고 나서 보면 분모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지막에 한번 생각할 거고 분자끼리 보시면 빼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3 사라질 거고 빼기 루트 4 더하기 루트 4 빼기 루트 5 더하기 루트 5 이런 식으로 소거가 될 거라서 결국 남는 건 마이너스 따로 뽑아내면 루트 2 빼기 루트 6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그 수열의 합에 가시면 연쇄 소거되는 녀석 중에 대표적인 두 개가 부분 분수하고 분모 유리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하는 김에 지금 미리 눈에 좀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무리식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문제 몇 개 보고 무리 함수하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간단히 하여라인데 감 왔죠? 루트 안에 완전 제곱, 루트 안에 완전 제곱. 그럼 결국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여기에 지금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시력 정석 모아놓은 프린트에 보시면 필수 예제 첫 번째 거 있죠? 걔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필수 예제 28-1번에 괄호 1번, 괄호 2번 이렇게 새끼 문제 두 개거든요. 근데 그 괄호 1번 문제는 기본 정석 연습 문제랑 똑같아요. 연습 문제 있는 거고 요 2번 문제 괄호 2번 요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 보시면 세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설명은 나와 있는데 문제가 없길래 요거 하나 넣어봤어요. 그래서 괄호 2번에 Q란 녀석이 세제곱근 빼기 세제곱근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두 번째 녀석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x 더하기 y를 제곱해 식을 좀 써볼까요?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테니까 x가 3a 더하기 b 세제곱이고 y가 3b 더하기 a 세제곱이고 a, b가 1일 때 q라는 녀석이 세제곱근의 루트에 x 더하기 y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얘를 간단히 하세요거든요. 이게 세제곱의 세제곱근이면 그냥 바로 뚫고 나올 텐데 안타깝게도 저게 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x 더하기 y의 제곱이고 x 빼기 y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뭔가 바로 해결은 안 될 텐데 다행인 건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잘 살펴보시면 쟤네 둘이 좀 뭔가 예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라는 거 살펴보면 얘랑 얘랑 둘이 더하세요인데 순서대로 써보면 요거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3a 쓸 거고 그 다음에 3b 쓸 거고 b 세제곱 이렇게 쓸 건데 a랑 b랑 둘이 곱해서 1이라며 약간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들죠? a 세제곱이고 b 세제곱이고 3 출발하는 거 좋은데 3a? 뭐가 없죠? 뭐가 없냐면 a 하나 b 하나가 없죠. 이렇게 생기면 좋은 거잖아. 근데 a 곱하기 b가 하나 필요하고 a 곱하기 b가 하나 필요한데 a 곱하기 b는 1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x 더하기 y가 누가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x 더하기 y 자체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제곱해서 다시 세제곱 근 붙이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다가 제곱에다가 이렇게 붙은 녀석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본격적인 건 내년에 할 거지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얘랑 얘랑 퉁쳐서 사라지겠죠? 누구만 남을 거냐면 얘만 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x에서 y를 빼보면 이 x에서 y 뺀 거랑 a 곱하기 b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보면 얘도 무언가의 세제곱의 형태를 딱 띠게 될 겁니다. 그죠? 그거 제곱해가지고 다시 세제곱 근 붙이래요. 알아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둘이 빼세요니까 빼보시면 뭐 예쁜 모양이 나오겠지 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얘도 이제 막 무리식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이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보시면 x의 값이 2분의 루트 2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구하라고 한 식을 보니까 x 여러 개 붙어 있어서 저기다 바로 2분의 루트 2를 대입하시면 안 될 것처럼 생겼죠. 넣으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린 뭐 할 거냐면 이 뒤에 오는 식을 먼저 좀 간단히 할 거예요. 얘를 간단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하셔야 뭔가 좀 해결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상태로 2분의 루트 2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루트 2고 1 더하기 2분의 루트 2야. 물론 이제 어떻게 넣고 나서 계속 전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식에서 우리가 눈치를 좀 채야 되거든요. 얘랑 얘랑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먹은 생뚱맞은 녀석들이 아니잖아. 둘이 약간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즉 얘네 둘은 통분을 하든지 유리화를 하든지 이런 거 하시면 둘이 약간 친한 녀석이 될 겁니다.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될 것이고요. 이런 애도 마찬가지 얘하고 얘거든요. 이제 뭐 통분하셔가지고 계산하셔도 되는데 얘는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거지. 이중근후 풀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죠? 보시면 x 더하기 1하고 2에다가 x 붙어 있는 거지. 여기에 합이 와야 되고 여기에 곱이 와야 되고 x 더하기 1이랑 x 곱하기 1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경우엔 루트 x에서 루트 1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x도 당연히 1보다 크겠지 뭐. 그죠? 그래서 루트 x 빼기 루트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녀석은 루트 x 더하기 루트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둘이 통분하시면 예쁜 모양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거 무리식 정도는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은 정석에는 기본 문제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보통 문제집 같은 데는 연습할 만한 문제들이 좀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뽑아서 좀 보는 것으로 하고요. 무리함수 이야기를 빨리 하자면 네. 왜? 아 저거? 기본적인 형태는 쩌녁입니다. y는 루트 x. 요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시면 이제 대부분 해결이 될 텐데 어쨌든 함수니까 얘도 정의역, 치역 요 따위 거부터 보고 출발을 하자고요. 정의역은 역시나 실수 범위에서 우린 얘를 좀 다루고 싶은 거기 때문에 루트 안에 x 들었죠.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 0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치역도 마찬가지. 루트 머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에 부호 안 붙어 있잖아요. 얘도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소리고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출발하는 지점이 0,0이에요.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고 그러니까 0,0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오른쪽 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식이 살짝 바뀌게 되면 요 녀석이 바뀌던지 요 녀석이 바뀌던지 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건 알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를 생각해 보면 이거 자체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얘를 루트를 없애려고 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x랑 y랑 자리까지 바꿔버리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녀석이 만들어지잖아요. y는 x제곱, 그지?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서부터 출발해서 얘랑 얘로 다시 돌아가 보면 x축이고 y축이고 얘부터 그려보면 y는 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얘인데 그럼 얘는 누가 될 거냐면 이거 그냥 x랑 y랑 자리 바꾼 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은 또 얘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 뭐였다고?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어야 돼. 1사분면에 있는 녀석만 내가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y제곱은 x야 에서 요 녀석만 뜯어서 내가 가져가는 거지. 그죠? 요 빨간색 녀석이 누가 될 거냐면 y는 루트 x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곡선을 유심히 보시면 출발하는 지점이 0,0인데 여기서 출발할 당시에는 약간 위로 올라가게 생겼어요. 출발할 당시에 이게 만약에 접선이라는 게 있다면 접선을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출발은 위로 하자마자 꺾여서 옆으로 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누우면 계속해서 누워서 옆으로 가요. 이게 2차 함수도 왜 생긴 모양을 보면 약간 이렇게 생겨서 꼭지점 근처나 휘어져 있지 나머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생겼거든요. 사실은 손으로 그리자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자로 생긴 것처럼 생겼다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지. 얘를 돌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지점에서나 위로 올라가게 생겼지 그 다음 꺾어지고 나면 그냥 거의 일자로 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손으로 구분을 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는 주로 요 근방을 계속 그려서 뭘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주로 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긴 건 이게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출발하는 것도 이렇게 출발해야지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안 돼요. 그림 이상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 무리함수 맨 뒤에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거 할 건데 그건 그림 그려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무리함수 이따위로 그림을 그리시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만나려면 얘는 이렇게 해서 뭐 접하기도 하고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럴 건데 그림 이렇게 그리면 그림으로는 풀 수가 없다고. 그죠? 그림 그리실 때 출발하는 건 위로 올라가듯이 출발해서 좀 이따가 들어 눕고 그냥 옆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그림 그려서 문제 풀 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의 없이 그리지 마시고 큼직하게 예쁘게 그리시고요. 어쨌든 요 녀석이 기본적인 무리함수 곡선이 될 건데 여기서 이제 버림받은 녀석 밑에 거. 요 녀석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요 빨간색이랑 요 파란색은 x축에 대해서 딱 대칭인 두 개일 거잖아요. 원래 이차함수 곡선에서 보면 y축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니까.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루트 x다. 그럼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여기서 한꺼번에 온 거란 이야기야. y제곱은 x. 이게 내가 만약에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제곱해도 이 마이너스는 제곱하는 바람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y제곱은 x다 이렇게 되거든요. 얘를 제곱해도 y제곱은 x고 얘를 제곱해도 y제곱은 x야. 그러면 제곱을 한 뒤에 형태를 쳐다보면 이게 얘한테서부터 온 건지 얘한테서부터 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방정식 같은 거 풀거나 교점 같은 거 찾을 때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제곱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얘한테서부터 온 건지 얘한테서부터 온 건지 식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꼭 그리셔야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풀릴 거라고요. 그죠? 태생 자체가 이대로 생겼으니까. 왼쪽 편에 있는 애 있죠. 이쪽으로 요 빨간색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해 놓은 거. 얘는 그래도 얘랑은 구분이 되긴 돼요. 얘는 y축 대에서 대칭해 놓은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쓸 거고. 그래서 요거는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건 제곱하면 누가 될 거냐면 y제곱은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거랑 요거는 제곱하면 t가 나긴 나겠지만 문제는 얘도 g 짝지가 하나 있죠. 이 밑에. 얘는 이거 원점 대치기도 한 거라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인데 이거 제곱하면 y 제곱이 요건 제곱하는 바람에 날아가지만 요건 안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 둘도 또 출처가 같은 녀석 둘이구나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무리함수라는 건 제곱을 해서 방정식을 풀겠지만 제곱을 하면 위에 건지 밑에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림 꼭 그리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죠? 그림 그리는 버릇을 꼭 들으시고요. 요 4개 그려놓은 김에 요 A와 B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면 A는 물론 이제 A랑 B랑 둘이 합쳐져서 이 곡선이 얼마나 휘어지는지 얼마나 X축에 바짝 붙어 있는지 아니면 X축에서 멀어지는지 그게 이제 A랑 B가 둘이 섞여가지고 뭔가 나오는 얘기일 텐데 그거 말고 부호 이야기를 먼저 하려는 거예요. A의 부호가 결정하는 건 뭐냐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이미 얘는 양수로 정해져 있는 애야. 이건 그냥 때려 죽여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 A의 부호가 무엇냐에 따라서 y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양수냐 음수냐라는 말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루트 앞에 붙어있는 요 기호 얘가 하는 역할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B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B가 양수면 X도 양수면 되고 B가 음수면 X도 음수여야 돼. 그 말은 X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그죠? 그래서 이 B가 하는 역할은 왼쪽 오른쪽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의 부호는 위아래, 이것의 부호는 좌우를 나타낸다. 쟤네들이 섞여서 사방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얘네들 중에 누구인지는 이 A와 B의 부호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 A, B가 섞여서 저 녀석의 이제 절대값, 정확히는 절대값 가지고 얼마나 위로 바짝 올라가는지 아니면 바짝 붙어가는지 이런 거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평행이동에서 겹치냐 안 겹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요 A 루트 B 요거 한꺼번에 보긴 보셔야 돼요. 가끔 좀 헷갈리는 건데 이거하고는 겹치는 거야 안 겹치는 거야? 같아 안 같아? 얘하고 얘는 같은 거다 안 같은 거다? 또 뭐 어려운 걸 물어봤나? 예, 같아 달라. 같지. 루트 4는 2야. 아이. 맨날 다른 것만 물어봐가지고 그렇지. 같아요. 얘하고 얘는 둘이 같은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A가 둘이 똑같고 B가 꼭 둘이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A 루트 B라는 숫자 통째로 생각해서 얘네들이 같으면 겹칠 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자고요. 그래서 이 녀석 기본적인 형태에서 이제 평행이동 같은 것도 해볼 텐데 뭐 문제를 책에는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전개해 보면 결국 누가 될 거냐면 a 루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알파벳 A, B, C, D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A, B에 대한 이야기는 실컷 했으니까 C, D 이야기를 하자면 C는 지 혼자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B랑 C랑 합쳐져서 X축 평행이동, D가 Y축 평행이동 이야기하는 겁니다.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 해버리면 뭐가 바뀌게 되는 거냐면 정의역이랑 치역이 바뀌게 되는 거지. 그죠? 원래는 0,0에서 출발하던 녀석인데 평행이동을 해버렸어. 다시 말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거, 요 안에 들어있는 거 0이 되는 거, 그게 지금 출발하는 점의 X좌표였는데 이제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게 그냥 단순히 0이 아니라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치역이 0 이상이었던 이유는 요 루트라는 거 통째로가 0 이상의 값을 가지기 때문인데 그럼 얘도 다시 와서 보면 이 루트 통째로가 0 이상일 거니까 0 이상일 거니까
D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쳐다보면 아하 꼭지점 마이너스 B분의 C, D에서부터 출발해서 A, B의 부호에 따라서 이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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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구나 라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고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될 때의 값 그리고 걔가 실제로 0일 때의 값 찾아보시면 그게 출발하는 점의 좌표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고요.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 두 개 그리고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거 찾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당연히 출발하는 점 찾으셔야 되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방향 찾으셔야 되는데 대충 보고 x축이랑 y축이랑 만약에 만나면 만나는 점의 좌표 정도는 찾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 출발이 여긴데 이렇게 가는 거면 안 만나잖아. 뭐 어쩔 수 없지. 얘는 그냥 이것만 잘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 그럼 요 좀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 이거 쓰는 거야. 이 두 개 다 쓰는 겁니다. x절편, y절편 쓰시는 게 좋아요. 어렵지 않잖아. x에 0 대입하면 되고 y 0 되려면 뭐 하는지 찾아보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실 때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게 있으면 그려보시는 게 같이 표시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그래프 얘기고요. 함수니까 해야 될 얘기는 몇 분 했냐? 30분 했네. 최대 최소.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졸라 쉽다. 그래도 해야지. 끊을 수가 없어. 무리함수 최대 최소 엄청 쉽다. 왜? 계속 증가만 하든지 계속 감소만 하니까. 경계 잘 잘라보면 양쪽 경계 끝에가 최대값 최소값. 네. 끝. 네.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한다. 중요한 건 뭐다? 정의역 치역. 정의역 치역. 네. 정확히 말하면 역함수의 정의역이 중요한데 역함수의 정의역을 찾는 방법은 원래 함수의 치역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거 안 쓰시면 그냥 땡이에요. 네. 그죠? 네. 녹화 중이야. 오디오가 들어가는 중이라고요? 전 둘 다 좋다는 얘기였어요. 싫어요. 그리래. 그리세요. 네. 출발 어디? 마이너스 2,1 에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겁니다. 그죠? 오른쪽? 위로 가는 거예요. 아마 y축이랑 만나겠죠? y절편 어디? 0,3입니다. 그죠? 정의역 나와 있거든요. 그림 그려놓고 나서 2에서 5로 자르시면 되겠죠? x좌표 2일 때 y값, 5일 때 y값 찾으시면 그게 치역 될 거니까 이 정도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요. 이거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출발하는 건 어디? 3,0. 그래프는 어느 방향으로? 왼쪽? 아래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이거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인 거니까. 그죠? 출발하는 점 나왔고요. x절편 하나 나왔거든요. a, b, c가 당연히 다 찾아질 겁니다. 그죠? 요거 자체적으로 보면 출발하는 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거든요. 그거 가지고 바로 c 하나 나올 거고요. 1,0진한다 가지고 또 a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하세요. 역함수 구하래요. 그래프를 그리렵니다. 요거 하나만 합시다. 첫 번째 건 생략, 두 번째 것만 할게요.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원래 기본적인 방법은 세 단계지. 첫 번째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x, y 바꾸고, 세 번째 y는 이라고 정리한다. 그죠? 1대1인지 확인할 건데 무리함수입니다. 당연히 1대1입니다. 생략. 두 번째 x랑 y랑 자리 바꿀 거예요. 이게 y는 x-1 더하기 2라고 치면 x는
루트 y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2라고 정리하려면 일단 루트 안에서 꺼내야 되니까 제곱할 건데 이 상태로 제곱하면 안 되겠죠? 2 넘길 거고요. 그리고 제곱하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뒤에 뭐 써야 돼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여기. y가 여기다 써야겠다. y가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게 1,2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꼭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꽝이에요. 네. 서술형 나와도 정의형만 쓰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치역은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정의역 하나에 치역 하나씩이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만 쓰시면 치역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서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잠깐만. 어디까지야? 다 왔어. fx 나와 있고 그것의 역함수를 gx를 할 거고 역함수가 0,3을 지나갈 때 a를 구하세요인데 역함수가 0,3을 지나간다는 건 원래 함수는 3,0을 지나간다는 이야기겠죠? 그거 가지고 그냥 a 찾으면 되겠다, 그죠? 첫 번째 건 됐고요. 두 번째 거 역함수랑 이 직선이랑 둘이 접한다거든요. 근데 역함수를 뭐 구하자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얘는 얘대로 두고 이걸 다시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되죠. 그래서 얘랑 걔랑 접한다 하시면 되죠. 네? gx랑 얘랑 접한다인데 gx를 구하기가 약간 귀찮으니까 gx랑 fx 사이의 관계는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켜서 걔랑 얘랑 접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야기예요. 그죠? 둘 다 대칭 이동 시켜서 접한다 하지 말고 원래 상태로 돌려서 접한다 이렇게 하시면 k가 찾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왕이면 그림을 좀 그려서 생각을 하기는 하셔야 돼요. 뭐 접한다 하니까 당연히 뭐 넘기고 제곱하고 판별식 여기다 뭐 이렇게 하긴 할 테지만 어쨌든 무리함수 곡선이랑 직선이랑 만나는 상태이니까 그림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함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역함수를 배울 때는요 역함수 안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최대한. 그죠? 구하세요 아니면 안 구하는 건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안 해도 구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언제? 유리함수. 왜? 쉬우니까. 걔는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역함수 구하라는 얘기 없어도 그냥 후딱 구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무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구하세요 아니면 안 구하는 게 좋아요. 근데 못 구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책에서 구하라고 해요.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귀찮지만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구하는 거고요. 역시나 구하란 말 없으면 웬만하면 안 구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요건데 이것도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 거예요. 뭔가 식으로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정석 펼쳐보시면 바로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눈이 막 가죠. 근데 요 그림 먼저 살펴보시면 이건 루트 x고 이건 x제곱이라서 사실상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범위 때문에 역함수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생긴 곡선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x축에 y축에 루트 x란 녀석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x제곱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이게 0보다 작을 때만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90도 돌리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고 얘를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90도를 돌리면 얘가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의 위에 부분 하고 요 원인데 요 원은 0,1이 중심이고 반지름도 1인 원이고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공통 부분이니까 이제 요 안쪽 부분이 될 텐데
말한 것처럼 얘하고요. 얘하고는 이제 90도를 돌린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 넣으시면 딱 맞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이랑 사각형이랑 두 부분의 넓이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림 잘 그려보시면 해결되겠습니다. 하나 더 할 거야. 네. 왜? 입니다. 실력 정석 드린 거요. 네. 필수 28-7번 봅니다. 니네 막 쉬자고 하니까 내가 막 쉬가 싫어. 안 되는데. 필수 28-7번 봅니다. x에 관한 방정식. 루트 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k래요. 실근의 개수가 k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랍니다. 그죠?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이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면 이게 방정식 실근의 개수 물어보는 건데 루트 때문에 좀 거시기 하니까 양변 제곱을 하겠지. 그래서 제곱을 해보면 x 더하기 3이고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이고요. 2k-1의 x 더하기 k제곱 빼기 3는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요 방정식 실근의 개수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판별식부터 살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4k제곱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4k 살아있고 1에서 12를 더 할 거니까 13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거든요. 그래서 k가 4분의 13보다 크냐 4분의 13이냐 4분의 13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함정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x축에 y축에 요 녀석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요. 출발하는 게 마이너스 3,0이었다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요 녀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x 더하기 k야.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요. k가 엄청 크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안 만납니다. 그죠? 내려오다 보면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 언젠가 만나게 될 텐데의 첫 번째 상황이 누구냐면 이렇게 접할 때입니다. 그죠? 접할 때. 이때 k가 얼마냐면 4분의 13인 겁니다. 그죠? 판별식 가지고 찾을 수 있겠죠. 판별식이 0이다 하거든요. 그럼 4분의 13보다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날 거냐면 이렇게 요 점 지나갈 때 얘는 마이너스 3,0을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요때까지가 두 점이고요. 요거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한 점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영원히 한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답을 내보자면 마이너스 3,0을 지나갔다는 건 이제 k가 3이라는 이야기니까 k가 아예 3보다 작으면 계속해서 한 점이고요. k가 3일 때부터 해서 4분의 13 되기 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k가 4분의 13일 때는 한 점이다가 k가 4분의 13보다 커지면 그때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k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건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였다고? 3이었다고 3. k가 3이 되는 순간에 달라질 건데 이건 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더라 였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별식 자체는 4분의 13보다 크냐 작으냐 정도만 판단할 수 있지 3이라는 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그래프 그릴 때 이야기했는데 요 녀석을 제곱해서 만든 2차식이야. 이거 가지고 판별식을 만든 건데 얘를 제곱하는 바람에 어떤 오류가 생겨난 거냐 하면
이 녀석을 제곱해서 얘를 만든 건지 요 녀석을 제곱해서 얘를 만든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제곱을 해서 루트가 없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원래 루트 앞에 부호가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식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때부터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위에 것도 있지만 요 밑에 것도 같이 포함해서 요거 두 가지를 다 고려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자체는 이 두 개를 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노란색, 파란색 곡선 두 개를 다 합쳐서 생각해 보면 4분의 13인 것보다 밑에 있기만 하면 알아서 다 계속해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식으로는 찾아보면 파란색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오고 밑에서 K가 3일 때 잘린다는 건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 보셔야 그래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필히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안 그려도 되는 경우가 어쩌다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이 이거 당연히 이거 그림 그리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거의 풀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틀릴 거니까 꼭 그림 그려서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질줄 멈춰주세요. 뭐라고?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했다 오셔? 오늘 영양제 드셨어요?